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LG이노텍, BH, LG전자, 퓨런티어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LG이노텍이고요. 모바일에서 전장 그리고 XR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플의 선전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재입니다. 애플은 연간으로 플랫한 2.4억대를 출하할 예정입니다. 저가 모델이 부진하지만 프로와 같이 비싼 모델에는 수요가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 모듈 BOM은 2023년까지 개선될 예정이고요. 2분기부터는 8K 동영상 촬영을 위한 48MP 빅센서 채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23년도 2분기에는 광학줌을 지원하기 위한 폴디듀 액추어터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고객사 내에서 높게 점유율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에만 2021년도에 9천억을 투자한 데 이어서 올해는 1조 원까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투자 그리고 점유율 확대, 영업 레버리지 극대화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례적으로 높은 한 자릿대 수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년 PB 같은 경우 1.9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5배인데 지난 10년간 고점이 1.9배라고 합니다. 자, 지난 10년간 평균 BP는 1.5배이고요. 자, P는 말할 것도 없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7배와 6.4배. 그래서 역사적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이폰의 출하량이 2.5에서 3억대에서 한계에 다다를 거고 있기 때문에 XR로의 적용처가 확대가 이제 중요하고요. 테슬라양 전장 카메라 매출 확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XR 기기양 3D 센싱 모듈 시장의 개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2분기 매출은 3조 3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2,768억 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연간 대비해서 30%, 82% 정도 상회하는 그런 실적치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락장에서는 믿을만한 걸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LG이노텍 괜찮은 것 같고요. 네, BH 역시 애플과 함께 상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올해 실적은 상당히 성장이 예고가 되어 있고 주요 경쟁사 사업 철수로 인해서 하반기에 동사 점유율이 25%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판가는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우호적인 환율 효과 때문에 더 큰 개선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BH는 EVS를 통한 차량용 무선 충전 패드 사업도 확보하고 있고요. 연간 2천억 정도의 매출, 한 자리 중반 마진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사업으로 5년 이상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폴더블, BMS 케이블, 5G 케이블 등 중장기 성장 재료도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이 더 큰 주가 반등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LG전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저평가. 와, LG전자가 8만원대가 말이 됩니까? LG전자가 대기업인데. 자, 전쟁,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 악화, 그리고 금리 급등에 따른 주택 경기 하강, 그리고 물류 적체에 인한 물류비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자, 3조 원 초중반의 영업이익 창출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14조 원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고 VS 사업이 구조적으로 턴어라운드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만 보십시오, 여러분. 사업만 보시면 절대로 이 정도 가격대에 유지할 회사가 아닙니다. 자, 2분기 실적은요, LG이노텍을 제외한 경우 매출액은 16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5,790억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고 있는데 TV 수요 부진과 재고 소진을 위한 프로모션 때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소비 심리가 나빠진 영향도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 같은 경우 총 TV 출하량의 33%, OLED TV의 출하량의 48%가 차지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타격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좋았으나 최근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주택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가전 수요 또한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B2B 성격인 BS와 그 다음에 VS는 견고하고요. 고부가 수주분이 매출로 인식되는 비중이 확대되며 원가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BS고, 손익분기점 도달한 이후에 구조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 리오프닝 이후 상업용 제품에 대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또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TV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가 안 좋아진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2분기 실적치로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오기 바로 거의 직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실적 발표치가 되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다시 한번 우상향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저평가 종목이고, 거기에 이제 배당까지 착하게 준다면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LG이노텍보다 LG전자를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또한 BH를 투자하고 싶으나 BH에 너무 급등했었던 그 구간들이나
뭐 소형주로서 좀 중소형주로서 좀 위험 감수를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LG전자만한 게 없는 거죠. 네, 신규 종목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다음은 퓨런티어입니다. 자,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 전방 산업인 전장용 카메라 모듈은 연 20%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요. 자율주행 레벨이 향상됨에 따라서 차량 내에 장착되는 카메라 개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C에서 센싱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화소수의 업그레이드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장비 사양 변화, 유발과 교체 수요 및 장비 ASP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하였고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객사, 브랜드별, 전장용 카메라 제품이 다양합니다. 모듈 자동화와 검사 장비 역시 고객사별 맞춤 제품이 필요하고요. 이미 다수의 고객사향으로 제품을 납품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것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우위 요소도 작용되고 있고, 또 경쟁력을 위한 액티브 라이먼트부터 파이널 테스트까지 이미 밸류체인까지 완성이 된 모습이고요. 턴키 방식의 장비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처별 수주 금액이 향상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그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이고 또 라이다 같은 부분에 굉장한 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LG전자가 이제 VS 부분이 반등됨과 함께 퓨런티어 같은 것도 같이 엮일 수 있겠고, 또 이제 자율주행이 레벨업이 이제 현대차가 점점 올라오면서 같이 또 수요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또 MC넥스와 같은 계열의 이제 회사라다라고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에 여러분들이 좀 촉각을 세우셔서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될 때마다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G이노텍 일봉입니다. 0.44%좀 떨어졌고,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적으로 좀 행보를 하는 것 같고, 요 레벨치로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다면 바닥권은 맞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셔도 좀 되는데, 다음 주 장을 좀 보시고 들어가시죠. 한 32만 5천원 정도 구간 잡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8조 정도 되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기간은 매도세고요. 외국인은 매수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과감하신 분들 혹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보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자, 그래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잘 나왔고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가 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PER이 말도 안 되게 좀 싸고요. 네. 거기에 배당가까지 술찬이 좀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BH입니다. 너무 빨리 차트를 봤나요? 네, 사실 뭐 차트 이렇게 크게 볼 건 없어가지고 BH 같은 경우 2.66% 오늘 올랐었고, 네, 29,400원 고점 찍고 네, 빠지는 그림. 네, 그래서 지금 시황 때문에 빠지는 거지 뭐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은 네, 실적으로 향후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선반영이 돼서 이제 빠진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운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연간 단위로 보더라도 지금이 네, 거의 고점 근처에 왔었던 주가이기 때문에 네, 3만원대를 깨면은 예, 완전한 역사적 고점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투자의 매력도는 좀 있을 것 같고, 일단 8,000원 구간대이고 코스피 51위, 코스닥 51위 상장 종목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봤었을 때는 2만원, 22,000원 요 구간이 아마 좀 바닥권일 것 같고, 외국인이 신기하게 많이 파네요. 여기는 오히려 기간은 많이 삽니다. 네, 기간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우선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고, 뭐 이노텍에 쏠린 건지, 네, 외국인의 자금 흐름이 네, 조금 그렇고, 아무래도 이게 매도가 만약 잡힌 거라면 CFD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CFD 가능성도 좀 있고, 근데 이제 매수 매도 상위권 보시면은 네,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 전환권 행사도 61억 원 정도 있었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보시면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예, 좀 감소하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는 있네요. 네, 그래서 PBR도 저렴하고 배당은 예, 조금밖에 주진 않지만은 어쨌든 아이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LG 이노텍과 BH까지 봤습니다. 예, 좀 너무 빨리 대충 본 것 같기도 한데 워낙 너무 잘 나가는 종목들이라서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LG 전자를 더 열심히 봐야죠. 바닥이고요. 안 본 사이 바닥이 됐고 9만 원을 깼고, 네. 지금 다시 9만원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긴 한데, 네, 뭐 크게 뭐 9만원 된다고 해서 뭐 그 매수가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너무 저점으로 떨어졌다. 네. 그래도 전기차, LG 마그나 이쪽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과거에 이 LG전자가 여러 가지로 좀 계열사 분리하면서 엄청나게 상승했었잖아요. 그 초입 부분에도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이게 뭐 주식이 망했다가 아니라 저점의 마인드로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한 수익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LG전자 또 하나의 관심 종목을 두고 그 금액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넣으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진작부터 여러분들에게 1년 장기 프로젝트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하반기 지나면서 오히려 더 꺾였기 때문에 미리부터 투자하지 않았던 거, 혹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분할 매수의 관점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이제는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 말이죠.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보시면은 뭐 2분기 때보다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내부적으로 뜯어봤을 때 VS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이 굉장히 고무적일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이후에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또 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돌아오게 된다면 LG전자에 대한 모멘텀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다시 모든 지금 중국 경제도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전쟁이 어느새 또 해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해결이 된다고만 하면 시장은 반등이 나올 거고, 그에 맞춰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올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진 않지만 그 수요들이 언제 올라오느냐가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G전자 좀 좋은 종목이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퓨런티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런티어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아유,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한번 올라왔던 것 같고, 여기 매수하기 좀 힘들겠는데요. 자, 2월 25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2월 25일 맞나요? 네, 2월 25일 날 상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7월 달, 3월, 4월, 5월, 6월, 7월, 지금 6개월이고, 이제 보유예수 물량을 봤더니 1개월과 3개월, 그 이후에는 없더라고요. 다 1년치인데, 1년치 같은 경우 주식수를 다 합쳐도 5만 주, 6만 주, 한 6만 5천 주? 6만 5천 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6만 5천 주면은 지금 소화가 다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큰 폭의 뭐 무리는 없을 거라 보고요. 그 뒤에 1년에도 뭐 대부분 다 최대 주주에 관련돼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물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최대 주주하고 이제 그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장 같은 분들은 이제 총 합쳐서 비율이 55%인데 그 보이스 물량이 3년이나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단기적으로 물량이 출하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보시면 국내 최초 자율주행 고가전략 라이더 장비, 좋은 종목이었어요. 상장 초기에는 좀 좋게 좀 출발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바닥을 찍고 다시 자율주행과 함께 맞물려서 올라오는, 그래서 신규 종목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제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됐고, 재무표는 뭐 물론 재무가 잘 나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차트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퓨런티어는 네,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인데, 오늘 봤었던 종목들이 이미 다 시장에 노출된 이슈죠. 아이폰 기대감, 그리고 퓨런티어니까 네, 이쪽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들이 좀 올랐고,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LG전자가 좋다라는 거. LG전자가 네, 배당금 1,200원 정도까지 올려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좀 더 줬으면 좋겠고, PER, PBR 뭐 정말 싸고요. 네, 그거에 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점차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쁠 건 없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